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동부교도소만 중심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어제 오후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차 전수조사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많이. 그래서 1060명이 이제 확진자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 재소자 2419명 중에 4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 이런 슬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전체로 따지면 1108명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 구치소발 코로나 확진 추세 당장 막아야 되겠다.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해 왔어요. 추미애가 윤석열과의 이 갈등, 여기에 온갖 올인을 하다 보니까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 무방비, 그야말로 직무유기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추미애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요.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무노조에서도 추미애 직무유기로 고발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끝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추미애를 국회에 불러 세워가지고 따져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정세균 총리, 추미애 하나 갖고 가는 건 안 되고 이미 사태가 늦었으니 이제는 총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가야 된다.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서야 야당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 야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불만의 한 60%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가 있고요. 30~40%는 현 국민의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이거를 경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받쳐주고 있는데, 그 덧받쳐주는 거하고 중도층과 무당층마저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을 돌린 중도층 무당층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와서야 대통령한테 현장을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태를 보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안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부구치소에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가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있어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은 아니죠. 현직과 전직 간의 차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야말로 천부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권 존중은 똑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전직 대통령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둬라, 영창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정농단 사건 파헤쳐가지고 지금 영창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본다면 전직 대통령은 지금 현재 1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함께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관과 총리도 갔는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간다? 대통령이 화재 현장만 가면 그럼 다 하는 겁니까? 화재 현장에 가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이럴 때 대통령이 단일 시설로서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 많은 지금 감염자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부구치소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말하자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동부구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총리가 2번 사과했어요. 추미애도 마음에 안 넣게 됐지만 억지로라도 2번 사과했어요. 이렇게 휘하에 있는 총리와 장관이 2번씩이나 사과하고 있고, 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현장도 가지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뭐하고 앉아있느냐? 청와대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청와대 내놓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총리가 가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지난 31일 날 긴급 브리핑을 가져가지고 이 수용자 접견, 교육 이런 걸 전면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 교정시설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것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 뭘 청와대한테 더 요구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청와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국정조사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서 도장 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정쟁을 위한 막말이 됐든 뭐든 간에 세월호하고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월호와 비교하기보다는 저는 이 IMF 이 환란 사태와 비교했습니다. 환란 사태를 그 당시 YS가 못 막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죄로 그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전부 영창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동북구치소 못 막은 거에 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만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지휘부,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반드시 내일 당장 가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야당의 진정성을 믿죠. 여당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100번 비판한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먼저 딱 가면서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야당도 알아서 직접 현장을 가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자기 목숨 걸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야당이 먼저 대통령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면 그야말로 야당의 진정성. 재보궐선거 때요 100번 홍보 연설 지원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럴 때 목숨 던져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이 재소자들의 생명을 중시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선거 전략 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당의 경우에요.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이 심판론이 더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이 압도적으로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 여권에서 정상적으로 이 선거 플레이를 한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을 깨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 꼼수를 두고 있어요. 꼼수의 제1번은 지금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7일 날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왜 개정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당의 이런 이 정세 판단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 대처 능력이 야당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4월 7일 날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요. 입당과 동시에 바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기존에는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야만이 입후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당과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고쳤는데 그 기반 위에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밀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영선, 박주민, 그 다음에 우상호 이 정도 3명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상호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둘은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민이만 이 선거에 나설 것 같이 하다가 안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사실상 접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여당 후보들이 배 이상의 차이로 안철수한테 밀려요. 그래서 지금 이 3명을 갖고는 절대 이기지 못하니 제3의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연 기획부 장관, 이 기재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영입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게 예의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판을 깨기 위해서도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면론을 들고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김동연 이 전 부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조직 그다음에 이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온다 한들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을 준다면 모르겠지만은 또 경선에 참여를 한다면 김동연 대표가 참여하겠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 안철수는 국민의 당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 2위가 나경원과 오세훈 둘인데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죽 써서 안철수 준다, 잘못하면. 그래서 안과는 시민 경선을 해야 되겠고, 바로 안철수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바로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다 전반적으로요, 선거 전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면론, 한편으로는 김동연이 영입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뭘 거론하고 있느냐, 한동훈 이 검사장을 윤석열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이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밀리는, 쫓겨다니는, 그냥 압박받는 검찰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여권이 여론에서 굉장히 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은 한동훈 이 검사장을 얼마나 추미애가 밀어붙였어요. 법무연수원 여기 있는 것도 번호는 지인촌에 있는 번호로 출퇴근시키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귀양살이, 좌천, 유배, 인사를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다 추미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져서 여론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무 복귀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전에는 이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서 했었는데 검사장 자리를 두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지금 지검장 자리 이 정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보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대진의 경우에는 바로 친형인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성윤입니다. 추미애 라인의 핵심 애완견이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성윤이는 인사를 시켜야죠. 1월달 빼버려야죠. 빼고, 아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 그 귀책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필요한 법적 조치까지도 NGO 단체에서 이미 다 해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고소할 거, 고발할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책임 문제를 꼭 거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 윤석열 라인으로서 한동훈과 윤대진 이렇게 전격적인 영전 또는 복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윤은 인사 가능성, 이걸 뭐 대검 차장 시키겠어요? 대검 차장 시키면 검사들 혁명 나죠. 그래서 이성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면은요, 이 김동연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측근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친추미애 라인은 조금 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판을 스무스하게 몰고 가는, 그리고 김동연이 당연히 영입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사면론은 이제 3일천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전격적으로 긴급 최고위가 열렸어요. 이 긴급 최고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면론에 관해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 그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존중되는 상태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 대표는 이 최고위 끝난 다음에 국민 통합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개혁과 통합을 추진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복과 대결로 얼룩져 있는 이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그런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이 사면론에 따른 그야말로 역풍을
일단 좀 막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면론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 정치적인 상처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NS를 통해서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 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요런 요질의 이 글을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촛불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촛불혁명의 세력들을 그런 지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받아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이 사면론에 따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역풍을 자기에 대한 지지로 바꾸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는 않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참 약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죠. 노무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인 이 노무현 대통령의 과잉 소통을 알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도로 지금 안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 이명박 대통령은 20회, 김영삼, 박근혜는 5회 정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4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이 언론과의 소통을 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자꾸 춘추관에 가서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다 말렸다고 합니다. 이런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춘추관은 안 갈수록 좋다는 인식을 그때서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새롭게 임명된 신현수 현 민정수석이죠. 이번 개각인선에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했는데 지금 검찰총장하고도 서로 같이 고시 공부도 하고 친분도 꽤 있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신현수, 그 다음에 공수처장하고 윤석열 총장은 같은 김앤장 로펌에서 10여 년간 같이 근무했어요. 그리고 신현수 수석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 법리를 가장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영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삼총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이제는 박범계가 이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수처,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또 이 마찰음을 가장 많이 낼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잘 정리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